여러분, 국가 채무 비율이 결국 50%를 넘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 기사를 쓴 내용인데요. 2022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추산치는요. 50.1%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50.1%. 게다가 2023년 올해는 50.4%로 갈 거다 이렇게까지 추산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요.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2022년에 49.7% 정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023년에는 49.8% 정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가 넘어선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넘어섰을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이 GDP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GDP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GDP가 쪼그라들면 아무래도 비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GDP 대비 부채인데 부채는 오히려 살짝 늘었는데 GDP는 쪼그라들었으면 비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50% 안 넘기겠다 이야기를 했었지만 50%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요. 50%가 넘는 게 2024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2024년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지만 결국 2년 앞당겨진 거죠. 2022년까지 터졌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앞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 51.4%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2024년까지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빨리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뭔가 돈을 자꾸 풀어야 되는데 돈 풀 돈은 없는데 돈 풀 돈이 있어야죠. 뭐. 돈 풀 돈은 없는데 결국 말입니다. 이게 경제는 자꾸 쪼그라들고 있으니 충격적이 된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조대로 왔으면 지금 2020년에 50%가 넘어서고 2023년에 53.1%가 가고요. 2024년에는 56.1% 그리고 2025년에 58.8%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추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사실상 참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 결국 GDP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이대로 보면요 많이 쪼그라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2022년 1분기에 0.6% 성장을 했고요. 2분기에는 0.7%, 3분기에도 0.3% 플러스였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4분기가 마이너스가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클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크다는 것은 GDP가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GDP가 많이 쪼그라들 국내 총생산이 많이 쪼그라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기 침체는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현실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현실이 됐다. 아마
올 1분기까지 만약에 마이너스를 이루면 우리는 경기 침체에 최악이 올 거예요. 실제 경제 기관들이고 전문가들이고 우리 경제 성장률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요. 또 올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분기까지 만약에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 비율은요. 점점 더 커지겠죠.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예상대로 가면요. 2022년에 1075조 원의 국가 부채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는 1100조 가량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182조까지 말입니다. 야, 이게 충격적이죠. 이대로 가면 나라 살림 또 힘들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수출에 온갖 정성을 다 쏟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쪼그라드니까 국내 총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고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봐서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각종 규제들 빨리 해제해 줘야 됩니다. 주 52시간제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계속 놔두는 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주 52시간제를 주 5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더 일하는 사람 나는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은 사람 더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우리 경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그런 이야기 아예 무시해버리고요.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들. 지금 같은 위기에는요.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년 인력도 흡수하고요. 기업이 초격차 기술도 확보하고요. 그러면 산업 경쟁력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부채를 줄이겠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반면에 GDP 파이, GDP 크기를 더 크게 하겠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참 좋아지지 않았다. 쓰는 거는 똑같아졌는데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어서서 부채 비율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 이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다 위기다 이야기했던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것 저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것 이거 안 무너지려면 각종 규제 혁파 기업 지원 그다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 아주 많이 필요한데 뭐 거대 야당이 계속 막고 있으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떤 시기든 빨리 해야 돼요. 국가 지도자들이 위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안일하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 여당 국회의원도 국가 지도자고요. 야당 국회의원도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협력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는 남의 일처럼 다루면요. 우리 경제 더 어려워지는 거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에 대한 의식 반드시 가져야 돼요. 무사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질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의식을 가지고요 대처하는 것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